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와우. 이베이.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라. 이베이는 아는데 이베이 코리아 이제 뭘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들어보시면 이 회사였어? 라고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베이는 원래 미국 기업이죠. 이게 인터넷 경매 사이트로 출발해서 지금은 세계 최대의 이제 전자상거래 종합 쇼핑몰 이제 중개 사이트로 발돋움한 이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2001년도에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경매 전문 사이트인 옥션의 최대 주주가 됐고요. 네. 2009년도에는 인터파크로부터 지마켓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2011년도에 바로 옥션과 지마켓을 합병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라는 사명으로 이제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 그냥 또 한 가지 지구까지 해서 딱 들어보면 다른 회사가 아니라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이베이 코리아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베이 코리아가 옥션과 지마켓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요. 기업이었네요. 사실 네. 이 두 업체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를 꽉 잡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단 지마켓의 경우를 살펴볼 때요. 2000년 4월에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업계 최초로 연간 거래액이 4조억 원, 월 거래액만 3천억 원을 달성하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한국 온라인 쇼핑의 넘버원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바 있습니다. 또 나아가 2013년에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의 그런 새로운 큐레이션 커머스 사이트죠. 지구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쇼핑에 가장 적합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534 세대가 출퇴근길에 필요한 상품을 바로 휴대폰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매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발급되는 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쿠폰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업계에서 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워낙 들으면 알만한 업체들이 많아서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판매하는 제품들도 엄청 다양해졌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딱 한 곳만 두고 이렇게 계속 그 사이트를 이제 이용해서 구매를 하진 않고 싼 곳을, 네, 맞아요. 싼 곳을 찾아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춘추 전국시대죠.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업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곳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이 글로벌 탑 안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춘추 전국시대처럼 다 쪼개져 있거든요. 보면은 일단 이베이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8%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가 11번가인데 12%로 이제 바짝 뒤쫓고 있고요. 11번가는 SK죠. 그죠. SK 플래닛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SK 플래닛을 운영하고 있고 쿠팡이 이제는 6%, 위메프가 시장 점유율 5%. 그러니까 업체들마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독주 체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싼 데서 이렇게 막 이동하시면서 사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이 업체들 간의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 좀 있을까요? 일단 이베이 코리아와 11번가는요 오픈마켓 형태로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갑자기 늘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데 있고 우리가 보통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업의 길에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에 관심이 있다면은 사실 쿠팡과 위메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는 소셜 커머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필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장단점을 다 소화해서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일단 소셜 커머스로 우리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는 높아요. 사실 시장 점유율 뛰어넘어서 투자를 많이 했죠. 배송이라든지 로켓 배송 있죠.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류센터 세우고 이러느라고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매출은 뛰었는데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정말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처럼 만재로 독주 체제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 취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부탁드립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에 입사하고 싶다 한다면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 하면 무슨 뭐 딱 독립된 회사로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옥션, 이베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옥션, G마켓, 지구, 그다음에 이베이, CBT라는 게 있어요. CBT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텐데 네. 일단은 옥션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오픈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최초로 이제 경매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래서 가장 앞섰다라고 보는데 2001년도에 드디어 이제 이베이에 인수가 되면서 이베이 옥션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요, 최초란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 업계 최초로 1천만 명, 그다음에 연간 거래 1조 원을 돌파한 바로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바로 옥션이다. 그래서 옥션은요,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막 재래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도 사실 다른 어떤 전자상거래업의 플랫폼보다는 옥션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선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G마켓 있죠. G마켓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인터파크 자회사로 출발했다가 이베이가 인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옥션과 합병하면서 이베이 코리아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G마켓에는요, 연간 거래액 4조 원 돌파를 업계 최초로 했고요. 월 거래액 3천억 원을 달성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는 뭐 G마켓 모르면 간첩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G마켓이 정말로 확고한 온라인 쇼핑몰 넘버원 자리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구 서비스 있어요. 우리가 편집자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큐레이션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큐레이션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지금의 지구 서비스는요, 이제는 직구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직구에 대한 아이템으로 좀 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이베이 CB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로스 보더 트레이드라고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셀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베이를 통해서. 그러면 이베이 CB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올리면요, 이게 이베이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국, 유럽, 뭐 동남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점점 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요, 수출 규모요, 이거 CB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출 규모가 2008년도에 170억 원, 2009년도에 400억 원, 2010년도에는 750억 원 점점 우상하고 있죠. 2011년도에는 1,100억 원,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1,7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매출액 소개해드려죠. 너무 제가 길게 얘기해드렸는데, 자, 매출액은요, 2017년도에 매출액이 무려 9,500억이 나왔습니다. 좀 있으면 막 1조예요. 이거 1조. 와,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은 623억 원, 당기순이익은 396억 원으로서 정말로 탄탄한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베이 코리아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이베이 코리아, 해외 직구족을 잡아라. 네, 요즘 직구 많죠. 네, 요새 직구하는 게 정말 쇼핑 트렌드잖아요.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영양제나 생활용품 같은 것도 이 직구를 하면 훨씬 더 싸게 사니까요. 이 쇼핑 트렌드와 연관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 시장이 정말로 급성장하면서 쇼핑에 국경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 이용 금액을 살펴보면요, 2조 2천억 원.
전년 대비해서 29% 증가한 액수라고 하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커녕 뭔가 정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국내 유통 채널들에 비해서 그냥 노다지인 거죠. 거기는 말 그대로.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업체랑도 경쟁하기 힘든데 이제 직구가 열리면서 네. 글로벌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됐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네, 저도 뭐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유니폼 사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 속에서 이베이 코리아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이베이 코리아는요 해외 직구 시장을 굉장히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보통 직구하면 단점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언어의 문제죠. 특히 영어를 굉장히 조금 이베이 코리아에서 영어를 못해도 직구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재정 MC는 영어가 되시잖아요. 영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안 되는가요? 네, 제가 영어 되는 MC로 좀 밀고 가수로 밀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저도 영어를 조금 하는데 네. 이게 보면은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직구하는 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대행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맞아요. 거의 보통 이제 번역이 자동으로 되어 있고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 예전에 이제 비행기 처음 타면은 이게 영어로 돼 있으면 이게 적을 때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그래서 직구할 때 약간 보통 보면서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베이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네. 그렇게 직구를 할 때 영어가 안 돼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무엇보다 유통이죠. 유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직구할 때 또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우리가 편견이 스테레오타입이 뭐 어떻게 잡혀있냐면 직구하면 기본적으로 한 보름 걸릴 거야.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이제는요 판토스, 한진, GPS 로직스라는 이 대형 이 3사의 어떤 힘을 빌려서 실제적으로 해외 직구도 발빠르게 이제는 해외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균 한 10에서 14일이 걸릴 게 한 5에서 7일 내로 단축하면서 많은 어떤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요, 해외 직구를 어떻게 또 밀고 있냐면 이제 지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라는 플랫폼을 새로 열었는데 직구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판촉비를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혜인 씨를 모델로 기입하면서 그죠 지구 광고를 했었죠. 직구 얘기였습니다. 직구 해외 직구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베이 코리아가 직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직구와 큐레이션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피를 만들어냈죠. 해외 여행 갈 때 꼭 사오는 해외 간식 하면서 카테고리를 열고 거기서 물건을 쫙 진열하고 사게끔. 근데 또 한 가지 감성 풍만한 공간을 만드는 소형 가전. 뭔가 땡기잖아요. 네. 또 한 가지 귀가 즐거워지는 이 순간 음향 가전 이러면서 해외 상품을 이렇게 직구 편하게 할 수 멘트가 있도록 좋네요. 멘트 잘 뽑아내네요. 이런 거를 지금 좀 큐레이션 클릭하게 서비스 한 거죠. 만드는.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네. 이베이 코리아가 정말 직구 열심히 런칭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쇼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 정말 이 트렌드를 한번 앞서 나가야 하는 업계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쇼핑과 IT의 만남, 스마일 시리즈. 스마일 시리즈. 뭔가 IT와 쇼핑이 만났다면 좀 더 그러니까 편리하게 빨라지고 좀 웃을 수밖에 없는 일, 뭐 이런 거 있지 같은데. 않을까요? 자, 보미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택배를 받을 때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신가요? 일단 저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에 이제 택배가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제가 없을 때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 경비실에서 이제 택배를 받아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집이 비었을 때 정말 택배 잡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줬습니다. 예.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한 무인 택배함 서비스인 스마일박스 서비스입니다. 아마 동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지마켓이나 옥션, 지구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근처 GS25시 편의점에 설치된 이 스마일박스에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경비 아저씨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 365일 24시간 연중 내내 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교환이나 반품 시에도 이 또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마일박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담 콜센터를, 왜냐하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무인이다 보니까 네.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말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면 또 이제 다른 서비스가 또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한데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스마일박스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일박스가요. 23개 대학교, 그다음에 기숙사 등의 전국
700곳에 1만 7천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네요. 정말로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게 스마일박스 아니고 또 스마일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인데 근데 다 하잖아요. 어떤 서비스든 간에. 근데 요거에 좀 특징이 있는 게 이제는 온오프라인. 우리가 뭐 옴니 채널이라고 그러는데 온오프라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 사업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핵심인 게 SPC 프랜차이즈랑 이제 붙었다는 거.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이게 이제 SPC 맞아요. 그룹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여기랑 같이 이런 스마일페이를 구현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것.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특징이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스마일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는 말 그대로 결제 시스템이고요. 페이는 캐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카드 우리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하나은행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하나머니, 그다음에 우리은행은 위비라고 설명드렸는데 위비 꿀머니, KB국민은행은 KB 포인트리. 그러니까 포인트 캐시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대한항공 탈 때도 또 말 그대로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이런 포인트를요 바로 스마일 캐시, 그러니까 이베이콜에서 운영하는 캐시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한다. 무슨 얘기냐면 버리는 돈이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 그죠? 몰랐잖아요. 뭐 네. 시간 지나면 버리는데 이거를 이제는 말 그대로 캐시로 스마일 캐시로 전환하면서 직구 아니면은 지구나 아니면은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뭐 옥션이라든지 뭐 지막 이런 데서 쇼핑할 때 캐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서비스도 현재 스마일 캐시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취준생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해야 할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쇼핑에 접목시키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쇼핑이라는 게 워낙 뭐 변심할 경우도 많고 패턴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뭐 그래서 차근차근인 게 중요한 건데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당장 적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정말 차근차근 인공지능 기술을 쇼핑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상품 정보 구조화의 작업과 함께 고객 행동, 쇼핑 패턴에 대한 DB 작업,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G마켓, 옥션에서 매일 200개씩 제공되는 그런 상품들을 클러스터링, 즉 방대한 데이터를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무엇이냐면 G마켓의 특가 상품 판매 이벤트인데 슈퍼딜, 또 옥션의 올킬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 이벤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단에 노출되는 특가 상품 순서를 각 고객의 그런 구매 패턴에 따라 다르게 선보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화면을 보더라도 보민 아나운서와 재정 씨가 보는 화면이 다른 거죠. 똑같은 클릭을 하더라도. 그렇군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잠깐 계속해서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쇼핑하면 바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결제 수단입니다. 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일평균 결제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4.8%로 국내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신용카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결제 수단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바로 PLCC입니다. PLCC요? 이게 뭔가요? 이게? LCC는 들어봤는데 네. LCC는 그거 아닌가요? 저가 네. 예, PLCC는 뭔가요? 네, PLCC는요, 우리가 약어입니다. 그러니까 Private Label Credit Card. 그래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이제는 발급해서 해당 유통사의 혜택을 폭넓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PLCC다. 그래서 뭐 일부 혜택 드리는 게 아니라요. 뭐 단기간 이벤트만 사용하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용카드 혜택 보면은 단기간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업체만 제휴해서 하는 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말 그대로 일부 혜택 기간별로 단순 추가되는 제휴카드와는 전혀 다른 카드로 우리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좀 되고 있나요? 네, 오늘의 기업이죠. 이베이 코리아가 오픈마켓 최초로 현대카드와 손을 잡고 PLCC 카드인 스마일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예. 또 스마일입니다. 이것 역시 스마일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일 카드는 업계 최초로 신청 즉시 심사를 하고 자동 발금 시스템을 갖춰서 편의성을 정말 극대화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고역이란 말이죠. 근데 심사 완료 후에
자동 등록도 됩니다. 그러면 현물 카드가 없더라도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이 스마일 카드로 주요 10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스마일 캐시라는 게 또 지급이 됩니다. 이는 지마켓, 옥션, 지구 및 스마일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정말 현금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온라인 쇼핑에 특화된 카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집약된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케팅이 정말 재밌었던 게 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전속 모델로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상민 씨가 발탁이 됐었어요. 예. 아시죠? 이상민 씨.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상민 씨가 이제는 최근에 그 신용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방송 열심히 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하셔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드디어 이제 재기를 하시는 어떤 모델인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긍정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뭐 말 그대로 소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정말 스마일 카드의 어떤 정말로 적절한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마케팅을 또 했던 어떤 기억이 있네요. 네. PLCC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 랭킹이 무엇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2018년 주목받는 카드는 첫째 포인트 적립형, 둘째 파격적인 주유 할인이 대세, 세 번째 커피 전문점 할인 카드. 저는 좋은데요? 다 이 중에서 좋아요. 포인트 적립형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쏠쏠해요. 그래요.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주유 할인 카드가 뭔가 어차피 계속 맞아요. 소비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뭔가 남는 것 같아서 쓰긴 쓰는데 네. 이 신형 카드의 딥 시리즈인 딥 오일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주유 할인 카드들이 리터당 할인을 리터당 네. 얼마라고 제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딥 오일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승기에서는 빛을 발하는 카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랭킹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단순히 이제 신용카드가 어떤 소비 어떤 플랫폼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이 신용카드와 같이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이런 어떤 소비 혜택도 줄 수 있는 어떤 카드로 변모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뭐 카드도 골라 쓰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베이 코리아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이베이 코리아, 업계 유일 흑자 비결은? 네, 아까 평론가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 영업 이익에 대해서 흑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자를 정말 통틀어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네. 기업이다.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네. 유일하게. 지난해 매출은 약 9,518억 원,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 약 623억 원이거든요. 네. 무려 13년 연속해서 흑자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3년, 1년도 힘든데 13년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반면 다른 기업들, 유일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기업들 경우는 어떠냐? 적자 폭을 줄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자본 잠식을 우려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베이 코리아가 유일하게 흑자를 낼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인가요, 평론가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철저하게 ROI 관리했다. 그러니까 ROI가 뭐냐면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되는 자본에 비해서 얼마큼 내가 리턴에서 돌아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영 진단이라든지 수익성 진단을 할 때 이제 ROI를 보통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G마켓 인수하면서 옥션하고 이베이랑 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슈가 많았죠. 야, 이거 너무 독점 체제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은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다양한 경쟁자들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소셜 커머스가 2010년도에 막 만들어지면서 막 붙기 시작하는데 이 소셜 커머스가요 해외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아갖고 무지막지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기 시작하죠. 근데 얘네도 이제는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썼어요. 따라 붙었어요. 같이 했다가 2013년대부터 정신 차리고요. 이거 아니다. 본질에 충실하자. 그래서 다양한 어떤 쇼핑 플랫폼을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죠. 광고 선전비 줄이고요.
대신에 이제는 진정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영원한 승자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또 워낙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베이 코리아가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이게 전자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취업 면접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의 경쟁사가 어디니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좀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11번가? 아니요, 좀 더 현명하게 얘기해요. 현명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다른 업종을 언급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정확히 우리 아나운서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페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라고 얘기해요. 카카오 페이 광고 보셨어요? 이제는 QR코드만 되면 결제가 돼버리죠. 네. 무슨 얘기냐면 쇼핑을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 시장을 잡는 곳이 이제는 쇼핑 시장까지 잡는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편 페이 이런 것을 누가 빠르게 시장을 압도해 가느냐.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빠르게 앞서가고 있죠. 엠페이 많이 썼을 거예요. 비밀번호 6자리만 넣으면 간편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결제가 바로 되죠. 우리가 아까 스마일페이처럼 G마켓도 하고 있죠. 이런 스마일페이처럼 6자리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간편 서비스를 누가 하느냐가 차별점인데, 자, 대표적인 예로 드릴게요. 알리바바. 중국은 이런 말 있죠. 중국 거지는 QR코드로 돈을 번다. 맞아요. 네, 전 중국을 글쎄요. 알리페이로 그냥 QR코드 넣으면 이제는 구글도 알리페이로 하고요. 이런 결제 서비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LC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LCC가 가장 강력한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도 PLCC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인데 PLCC를 통해서 아마존의 매출이 크게 뛰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성공했던 이유가 PLCC 때문이다. 이런 결제 서비스를 누가 잡느냐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베이 코리아의 경쟁사가 누굴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카카오페이 아니면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다각적인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뭐 11번가 아니면은 쿠팡 이렇게 하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차별화된 어떤 이런 시각도 가지신다면 뭐 자소서 쓸 때나 아니면 면접 볼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 부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가 밴드 공연, 운전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경영학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3.54점,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0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7입니다.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워크넷 공모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AK플라자 서포터즈를 6개월간, 그리고 봉사연합을 19개월간, 교내 기타 동아리 활동을 36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근무 경험으로는요, 대학내일에서 인턴 생활을 6개월간, 그리고 영어학원에서 6개월간 영어 교사 활동을, 그리고 경기일보에서 10개월간 경마 잡지 편집 및 검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이 지원자는 어떤 일정한 분야의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편집장님께서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네, 그 두루두루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베이 코리아가 어쨌건 업계 선두잖아요. 선두다 보니까는 더 기발해야 되거든요. 아까 네. 뭐 카피도 그렇고 스마일 시리즈도 그렇고 좀 더 기발한 걸 하려면 기발하게 태어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분명히 남들과 차별화된 뭔가 전략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선택했다, 기업을.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입장에서 이베이 코리아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 계열이다 보니까 외국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선택했고 눈에 띄는 건 밴드 공연이랑 그다음에 영어학원에서 중등 영어 교사 했던 부분이,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영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는 더욱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